물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남을 도울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재산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부자 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들에 대한 단어들이 되게 그 당시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눈여겨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커리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강의들을 이렇게 딱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서의 부자 학개론이라든지 부자 되는 방법론을 보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자 마인드라고 하면 매우 구체적이고 경매 투자로 돈을 번 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러한 부자 마인드 없이는 절대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절대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요 말을 믿기 싫으시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책을 쓰고 지금까지도 이 부자 마인드 하나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PT 과정에서 나오는 우량물건 검색훈련, 시세조사, 시세분석, 현장조사,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즐거운 명도, 전월세 내는 법, 매매까지 이게 모두 다 진주에 구슬 깨듯이 부자 마인드라는 실로 꺼져 있다. 요거를 깨닫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저는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론적인 것을 경매가 이제 처음 하거나 경매로 큰 재미를 못 보신 분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지를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경매에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10년 했다, 10몇 년 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10년 한 직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매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주접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큰 돈을 못 벌면서 몇 년 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아느냐라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뚫린 입이니까 떠들어도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분명한 거는 진본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도 존재는 합니다. 자, 이런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데 노력을 최우선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어디다 부으라고요?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데 최우선을 하십시오.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한 짓. 이상한 짓의 대표적인 건 표리부동이죠. 표리부동. 그죠? 이상한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이상한 짓. 표리부동. 언행이 또 불일치. 이런 것들이죠. 이상한 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인관계를 할 때 있어서 대인관계도 보면 웃겨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아전인수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즉 이런 부분들 이상하다. 좀 뭔가 좀 모순이 되네. 우리가 시세조사할 때도 모순을 발견하라고 제가 자꾸 주문을 하죠. 부동산 업자의 말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다르요. 완벽하게 다른데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시세조사를 하는 경매 투자자조차도 이 말이 이렇게 다른지를 잘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저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데 앞말과 뒷말이 분명히 다른 말인데 말하는 놈도 모르고 듣는 놈도 모르고 그런 말들의 홍수가
돼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것부터가 부자 마인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모순이 보여야 되고 그 모순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기도 모순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경매는 명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명검은 혼자서도 빚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명검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누가 명검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예, 고수여야만 명검의 주인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아도왕인가 사자왕이 이제 썼던 게 엑스칼리버라는 명검이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중세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검 하면 엑스칼리버가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억하시죠? 엑스칼리버?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탁 칼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이 돌인데, 이거를 뽑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다라는 설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기억에는 아도왕 같은데, 아니면 알아서 수정을 하십시오. 이거를 이제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탁의 기사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였죠. 아더왕 또는 사자왕 리처드 그래가지고 중세에 이제 그 기사들 얘기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떤 매력적인 얘기였죠. 그런 어떤 동서양의 어떤 설화를 보더라도 항상 보물은 원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손을 탈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과 같은 경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소설을 읽어보면 보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항상 끝에 가면 오직 한 사람만이 보물을 차지한다. 그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보물 임자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설화들을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